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6시 2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하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를 출발해서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또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에 관하여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맥아더 장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구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유럽 대륙의 총사령관으로 활약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영웅이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또 아이비리그 미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5년 정도 했었고 또 드디어 1951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제34대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1936년 당시에는 1936년이면 맥아더 장군이 56세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46세 때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 지역에 사령관으로 갔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당시에 소령으로서 맥아더 장군의 부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과 맥아더 장군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가드 장군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별세했으니까 84년 동안 생존하셨고요. 반면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메가드 장군보다 10년 젊습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별세하셨으니까 79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흙수저 출신입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자,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정도 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메가드 장군은 할아버지가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또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의 판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의 아버지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던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 즉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입니다. 메가드 장군의 아버지가. 그래서 필리핀에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생이 됐고, 미국이 승리해서 필리핀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가드 장군의 형은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또 많은 활약을 했던 인물이 메가드 장군의 형입니다. 메가드 장군 자신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메가드 장군 실력은 대단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만점에 가까운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은 소령에서 중령을 거치지 않고 대령이 됐던 인물입니다. 2계급을 특진했습니다. 소령에서 2계급을 특진해서 대령이 됐고요. 그 다음에 38살의 나이, 38살, 38세의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은 경력 자체가 최연소로 계급을 계속 진급을 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도 초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은 25살의 장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100여 년의 100여 년의 뒷세대인 메가드 장군은 38세의 장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잠실 나들목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이 여기를 통과하면 비슷한 이제 같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이 잠실
이쪽에 주민들이 꼭 이 시간에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방금 통과한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로 아들목을 통과할 때 꼭 저분이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합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어르신입니다. 자, 이제 잠실 한강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손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꿔서 스마트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자,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은 1930년에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만 50세의 나이에 1930년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35년까지 1935년 메가더 장군의 나이 55세 때까지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5년 동안 하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 시기에 군대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메가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적인 일화가 그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불 가리지 않은 와일드한 성격이었답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군대의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많이 사망을 할 것이다. 물자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해서 또 군인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많은 적을 상대로 미군이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전선에서 굉장히 어렵게 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이 되는데, 전사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저주할 대상은 메가더가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일 것입니다 라고 항의할 정도로 굉장히 와일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또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메가더 장군은 독선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신념과 카리스마가 넘쳤던 장군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전쟁의 구국의 영웅이기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진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1952년 6.25 한국전쟁 중이죠. 메가더 장군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해임이 돼버렸죠. 1951년 4월 11일 날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되고, 해임된 과정 잘 아실 겁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었고, 유엔군 16개국이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었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황에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서울을 수복 탈환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갔었는데요.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자,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꾸어 지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을 쓸어버려야 된다. 중국을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엔군이 만주를 폭격을 하고 또 중국의 연안을 봉쇄를 하고 대만의 국부군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핵무기를 사용해서 중국을, 공산주의의 중국을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 이런 강경론자였었죠. 그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또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게 바로 1951년 4월 11일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을 경질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일 후인 1951년 4월 19일이죠. 그때 메가더 장군은 해임된 상태에서 미국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 출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명연설을 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남기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84세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원래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그러니까 그의 나이 50세 때부터 55세 때까지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백악관 찾아가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육군의 예산 삭감에 강력히 항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산 삭감은 이제 안 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또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던 시절 1930년부터 1935년까지죠. 그 당시에 미국에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쟁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되면서 그러한 전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항의 집회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메가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그 시위대들을 폭도로 규정을 하고 강경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계해서 시위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강경 진압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계한 건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집회 시위를 한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강경 진압을 했던 메가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미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에서 1935년에 물러나고 1936년에는 필리핀으로 이동을 합니다.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필리핀의 군사 고문을 합니다. 군사 고문을 하던 시절에
자신의 부하로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소령을 부관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둘이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거죠. 1936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갈 때 육군 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이듬해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부관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소령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서로 의견 일치를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거죠. 메가더는 그야말로 독선적이고 좋게 평가하면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었던 반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메가더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군인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계속 승승장구를 했었던 인물이 메가더인데요. 계급을 진급할 때도 뭐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계속 진급을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가난한 흑수저,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난 흑수저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소령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령, 진급을 못하고 만년 소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사 졸업하고 한 15년 정도 됐으면 중령 내지는 대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급을 못하고 계속 만년 소령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육군 참모총장에서 퇴임하고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갔던 메가더 장군의 부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장군이 신념과 카리스마의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생이니까 메가더보다 10살이 젊고 메가더 장군보다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보다 10살이 젊고 육군사관학교 11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6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퇴임 후에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갔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당시 소령 계급에서 부관으로 따라갔는데 서로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고 대기만성형입니다. 만년 소령이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대기만성형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독선과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다 보니까 서로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서로 갈라서게 된 이유는 메가더는 굉장히 폼생폼사 파이프 담뱃대를 항상 물고 있는 게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폼생폼사다 보니까 굉장히 연출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군사 고문으로 있을 때 1936년 당시에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폼나게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필리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필리핀 대통령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질책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풍납토성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하니까 메가더는 그 책임을 자신의 부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한테 돌려버립니다. 자신이 다 주도하고 명령해서 많은 필리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기획을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질책을 하고 항의하니까 그 책임을 자신의 부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한테 돌려버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소령이자 부관이 그거에 항의하고 이제 더 이상 메가더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연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글라스 메가더는 이드메인 1937년에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퇴역을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일본의 침략 모습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941년 7월입니다. 1941년 7월이면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기 5개월 전입니다. 1941년 7월에 메가더 장군은 원래 퇴임할 때는 미국의 육군 대장으로 퇴역을 했는데요. 37년에 퇴역을 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41년 7월에 다시 미국의 필리핀 주둔 극동군 사령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극동군 사령관으로 복귀를 해서 필리핀에 주둔을 하는데요. 복귀할 때는 소장 투스타로 복귀를 하는데 바로 다음날 3스타 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을 맡게 되고 필리핀에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전문가입니다. 메가더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5개월 후 1941년 12월 7일 미국이 드디어 가미가제 특공대 신풍이라고 하죠. 신의 바람. 1200년대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선박으로 이동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 점령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 바람을 일본인들은 신이 불어준 바람, 신풍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말로 가미가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가미가제 특공대인데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일본군은 그 하와이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양 주요 지역을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942년 1월 달에는 필리핀을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면서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 3스타 중장으로서 극동군 사령관을 할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은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많은 항공기, 전투기, 전폭기들을 다 대기시키고 있었는데 일본군들이 먼저 와서 활주로에 있는 미군의 전투기, 전폭기들을 다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포로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어서 1942년 3월에는 메가더 장군이 호주로 대피를 합니다. 호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국민들한테 또 명언을 남깁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즉 1942년 3월 지금은 필리핀에서 철수하지만 호주에 있다가 반드시 나는 돌아올 것이다. 영어로 I shall return이라고 말을 남기고 갔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 7개월 후에 1944년 10월입니다. 1944년 10월에 호주에 있을 때는 메가더 장군이 다시 미국의 남서 태평양 방면에 그
연합군 총사령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호주군과 영국군과 미군 3개 국가 군대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그래서 호주에 메가드가 있을 때는 남서 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을 메가드 장군이 하게 됩니다. 그 자리, 그 직위에서, 그 직책에서 바로 1944년 10월에 필리핀 레이테 섬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 대한 6.25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이 돼서 6.25 한국전쟁에서 큰 반전이 있었듯이 1944년 10월에 필리핀 레이테 섬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필리핀을 탈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은 일본 도쿄를 공습을 할 때 대만을 근거지로 해서 기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메가드 장군은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특별히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필리핀을 보호를 해왔고, 그러던 중에 필리핀을 일본군한테 뺏겨 버렸는데, 그건 반드시 도덕적으로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자신이 필리핀을 떠날 때 1942년 3월에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듯이, 우리 미군이 필리핀을 탈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의무이기도 하고 미국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건의를 해서 결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대만이 아니라 필리핀을 탈환해서 필리핀을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공습하자,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레이테 섬 상륙 작전에 1944년엔 10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전에 1944년 6월 6일에는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인물은 바로 필리핀에서 메가더 장군의 부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1943년에는 연합군의 유럽군 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연합군의 유럽군 사령관을 맡게 됐고, 1944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드디어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착륙작전을 성공을 시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전환점을 가져왔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당시에 연합군 유럽 총사령관을 하셨던 분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촬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 천호역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1944년 10월 필리핀 레이테 섬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보다 4개월 앞선 1944년 6월 6일에는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당시 연합군의 유럽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의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선의 총사령관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보다 10살이 많긴 하고 또 육군사관학교도 11년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두 분은 다 메가더 장군은 1944년 10월 필리핀 레이테의 섬 상륙작전 성공,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각각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의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전환점이 된 그러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그해 12월이니까 1944년 12월에 그 두 분은 다 육군 원수가 됩니다. 파이브스타 5성 장군이 됩니다. 원수라고 하죠. 으뜸이 되는 장수다. 으뜸 원자 장수 숫자에서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이브스타 1944년 12월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연합군의 유럽 총사령관과 더글라스 메가더 연합군의 태평양 사령관, 이 두 분은 1944년 12월에 육군 원수 파이브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더 장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당시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더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화된 중공군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 연안을 봉쇄하고 대만의 국부군을 사용해서 중국과 전면전을 치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론을 펼쳤고, 그에 반해서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가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경론자인 메가더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메가더가 1951년 6.25 한국전쟁 도중이죠. 1951년 4월 11일에 해임이 됐고 4월 19일에 미국의 상하원 합동의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가더는 정말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으로서 엄청나게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영웅이었고, 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이 끝났는데요. 다음 달인 9월 1945년 9월에 일본의 요코하마 항에 정박된 미국의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아내죠. 그 다음에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 되고 또 일본의 군정사령관까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히로히토 천황과 메가더가 사진을 찍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엄청나게 부동자세로 경직된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있고, 메가더는 이렇게 짝다리를 짚으면서 여유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있어서 그걸 본 일본인들은 경악을 했답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던 히로히토 천황은 아주 기립자세,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일본인들한테 충격을 줬고, 또 메가더는 여유가 넘치는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대비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가더는 640만 명의 일본군들을 전역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합해서 65만 정도 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다 합해서 65만도 안 될 텐데요. 그의 10배에 해당되는 640만 명,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병력의 10배에 해당되는 640만 명의 병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병력들을 메가더 장군이 다 전역을 시키고 무기들을 다 폐기하는 이런 조치, 또 농지 개혁을 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을 메가더 일본 군정사령관이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인들한테 인기가 있었답니다. 점령군 사령관이긴 하지만은 혁신적인 개혁 조치를 많이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인기 있어서 일본인들이
메가더 장군한테 보냈던 팬레터가 44만 통이나 된답니다. 44만 통의 팬레터를 메가더 장군이 일본인들한테 받을 정도로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는 구국의 영웅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는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1964년 84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셨고요.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 안 좋게 평가하면 독선적이었다 합니다. 그에 반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은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켜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4월 12일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에는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이 종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을 하게 되고 또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되고 나서 1951년 4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초대 나토군 최고사령관까지 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 다음에 미국의 미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게 됩니다. 1948년부터 53년까지 약 5년 동안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52년 11월에 있었던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전쟁의 이제 마무리를 논의하게 되고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25 한국전쟁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요. 6.25 한국전쟁을 마무리한 분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분단의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된다라는 거. 8.15 해방 때부터 하니까 뭐 한 80년이 넘죠. 여하튼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80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바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대기 만성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다음에 1969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비드라고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였습니다. 손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손자 이름을 따서 대통령 별장을 캠프 데이비드로 칭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보여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준